경기도의 중앙부,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도시가 있습니다. 산이 많고 커다란 호수와 함께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 청정 자연의 도시. 길 사이사이마다 오래된 이야기가 구석구석 숨어 있는 곳. 보석 같은 의왕의 이야기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공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촬영 때문에 이곳 의왕에 한 2번 정도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게, 와, 자연환경이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백운 호수를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쯤 되니까 이곳 의왕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곳 백운 호수에서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그럼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왕을 잘 설명해 줄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낯익은 뒷모습. 누군지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준민 씨 반갑습니다. 예, 실장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백운 호수는 농업용수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1953년도니까 약 한 67년 전에 만들어진 호수인데 그때 당시는 이 포일 지역이라고 해서 이 주변 일대, 포일 지역 또 평촌 이 일대가 전부 농가밭이다 보니까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195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53년 완성된 인공호수. 한국전쟁 때에는 식수원으로도 사용되었다는데요. 농지가 사라진 지금은 맑은 공기와 수려한 경관이 잘 어우러져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열병합 발전소 공급 용수로도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호수 둘레를 따라 설치된 탐방로를 걸으니 물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관광 명소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백운 호수 주변으로 해서 백운밸리라고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렇게 데크를 이렇게 둘레길도 만들어 놨을 뿐더러 앞에 보이는 이 주변을 전부 내년부터는 근린공원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뿐만이 아니라 그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왕에는 전체 면적 중에 임야가 한 70%입니다. 또 그린벨트 이 임야를 포함해서 80한 6% 정도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주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수도권 일대에서 이만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마 의왕시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운 호수를 뒤로하고 의왕의 심장부에 자리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락산인데요. 이 산의 지명 속에는 가볍지 않은 오래된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임영대군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곳 의왕에 내려와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한양을 그리워해서 이곳 모락산 위에 올라 한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모락이 된 이유도 그리워하는 마음 모, 서울을 뜻하는 락이 합쳐져 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푸른 자연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쯤 눈앞에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이곳이 바로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묘입니다. 여기가 임영대군님의 묘구나. 세조실록에 따르면 임영대군은 궁궐 가까이 살면서 세조를 도와 정사를 돕고
세조와 함께 활쏘기를 하는가 하면 궁궐연회에 자주 참석했고 세조 또한 임영대군의 집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임영대군의 묘가 있게 되었을까 몹시 궁금하기만 한데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애달픈 사연을 담은 채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임영대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 그 선에서 대군의 묘라고 하면 생각되어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조금 화려하거나 좀 웅장한 느낌이긴 했는데 막상 임영대군님의 이 묘를 보니까 조금 소탈하기도 하고 조금 초라한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락산 위에서 예전 한양을 그리워하셨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 소박함과 잘 묻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약간 마음이 경건해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곳에서 영원히 잠이 든 임영대군. 과연 그는 지금도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임영대군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곳 모락산 자락에는 전주희 씨 후손들이 마을을 이뤄 살았다는데요. 지금도 임영대군의 묘역 아래에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택 선생입니다. 그럼 자선 보행장도 줬어요? 최근에는 그동안 잘 보관했던 족보들을 일부 남기고 시청에 모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최근에 2006년도에 만든 족보인데 요거 아, 이게 최근에 만드신 족보도 이렇게 네. 따로 보관하고 계시구나. 요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시청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당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묘들이 쭉 있는데 이제 여기 임영대군. 이제 이게 그 시조 정강공 분산도인데 이게 모락산이에요 지금 이게. 아, 이게 모락산이요? 네, 모락산이고 이제 우리 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종대. 여기 요 부분. 이게 임영대군이 이 모락산 입쪽으로 여기로 오시게 된 과정과 그 모락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지명 유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상자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뚜껑을 열자 오래된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족보가 나왔습니다. 선원 속보라고 이 선원이 여기가 이제 왕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실 족보인데, 여기 또 모락산이라고 그러는 거. 네? 여기서부터 보면 망골례를 올렸다는 거 하고, 그 풍우한서라도 뭐 비바람이 치고 뭐 덥고 추운 거에 관계없이 매일 망골례를 올려서 매일 새벽 집 뒤에 높은 봉우리에 올라 바위 위에서 망골례를 행하였으며 비록 한선 풍우일지라도 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그 산을 이름하되 궁궐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붙여 모락이라 일컬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 가볼게요. 이택 선생의 집을 나와 묘가 있던 자리에 반대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임영대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이곳 경치와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의왕시에는 그 옛날부터 대대로 보존되어 온 자연마을이 있는데요. 그중 사시사철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는 오매기 마을로 향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공준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농사를 옛날에 이제 벼농사를 많이 졌는데 네. 이제 아주 옛날에 말고 이제 한 30년 전에는 여기가 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저수지가 있고 그래갖고 예. 저수지에서 이제 막아갖고 물을 대갖고 농사를 잘 져갖고 저 밑에 고천이라는 동네보다 고쳐. 땅값이 더 비쌌어요 여기가. 예, 농사 짓고 잘 먹고 사니까. 네.
이름부터 조금 독특하게 느껴진 오메기 마을. 그 유래가 궁금했습니다. 오메기 마을은 5개의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오막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성씨가 유씨, 노씨, 진씨, 문씨, 그 다음에 마씨, 이렇게 5개의 성씨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보통 백운산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면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있는 마을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모락산을 통해서 능암마을과 이쪽 오메기 마을로 연결되어지는 그 옛길이 아마 삼남길 중에선 제일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쟁기질을 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이곳. 지금은 신축 건물들이 하나둘 지어져 옛 정취를 많이 잃었다는데요. 이곳 오메기 마을과 바로 옆 능암마을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가려는 곳은 어디인 거예요? 우리 의왕 지역의 최초의 성결교회가 출발되었던 곳, 그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니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오래된 건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939년 6월 달에는 이미 완공이 되어져서 기념식을 열었던 곳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 오전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요 앞에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은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교회 종탑으로 쓰였던 지붕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유구한 시간을 거슬러 살고 있는 교회의 흔적.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좀 더 철저한 기록과 보존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길 가다가 이런 걸 알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이겠어요. 그치? 그렇죠. 그 전에 한번 경기문화재단과 삼남길 안내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마을을 그냥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유래와 옛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니니까 공간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어떨 땐 굉장히 소중해도 보이고 그러면서 도리어 지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흔적만 남아있는 이 교회에는 아픈 역사도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일제에 저항했고 모락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또 한 페이지 남겼다고 합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울창한 수풀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는 곳. 옛 정치 그득한 이 길을 걸어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메기 마을에서 수원 방향으로 내려오면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옆에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왕림마을입니다. 영조 정조 년간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정승을 6명이나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청풍김씨 문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청풍김씨의 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오래된 마을.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수원화성 능행차를 다녀오던 길에 이곳에 친히 방문했다 하여 왕림이라 불리게 되었다는데요. 청풍김씨가 모여 살던 이곳에는 500년 전 심어졌다고 추정되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던 김우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이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십리를 사폐지로 받았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증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면서 아마 이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은행나무에는 재미난 전설도 전해오고 있었는데요. 비바람이 불어서 커다란 가지가
하나 부러질 때마다 이 마을에서 청풍김씨에서 정승이 한 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700년대에 영조 정조년간에 6명의 정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의 이파리가 저 맨 위에서부터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윗동네부터 그 다음에 모를 내고 은행나무 아래부터 이파리가 난다. 그럼 그 다음에 아래 지역부터 모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요.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수원화성 능행차를 나선 그 길 위에서도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의왕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장소, 사근 행궁터입니다. 이곳은 사근 행궁터라고 하는데요. 현융원으로 능행을 하던 정조왕께서 쉬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3.1운동 만세 시위지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시청 별관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독립! 만세! 100년 전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3.1 만세운동. 의왕의 만세 함성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 사근 행궁터인데요. 1919년 당시에는 이곳이 의왕 면사무소였는데 시민들은 매년 3월 31일 이곳에 모여 그날의 마음으로 3.1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이 거리를 한 바퀴 도는 순간 너무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진짜로 유관순 그분들이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했지만 그때는 가슴에서 피눈물을 나면서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또한 1919년 4월 5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은 의왕면 고천리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세조 사이에 800여 명의 군중이 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세소를 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고천리 경찰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날을 기리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달에 만세 시위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이 도로변으로 고천리 경찰관 주재소가 있던 자리예요. 조선인 순사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조선의 독립을 원합니다. 지금은 조선 총독부의 녹을 먹고 있고 제복을 입고 있는 순사라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껏 독립만세 외쳐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들은 조선의 국민이다. 이 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약탈한 일본을 당장 사죄하고 물러나라. 면장과 단판 짓고 만세운동에 불꽃을 태우던 그날의 기억은 고요한 골목의 담벼락마다 스며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3.1운동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한 8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이 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약간 뭉클해지는 마음이 생기네요. 조직적이고도 격렬했던 투쟁이라 기억되고 있는 의왕의 3.1 만세운동. 그 뜨거웠던 함성은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100년) 전 뜨거웠던 함성을 뒤로하고 오봉산으로 왔습니다. 삼남길 경수대로 수원 방향으로 서쪽에 자리한 산. 봉우리 5개가 보이는 나지막한 이 산은 바로 오봉산인데요. 이곳에는 오래된 묘역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삼남길을 걸으시다가 의왕에 오셔서 대표적인 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사근행궁터에 아마 오시게 될 겁니다. 사근행궁터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아주 아담한 봉우리 5개의 산이 있습니다. 오봉산에 위치해 있는 바로 그 묘역입니다. 청풍김씨 김인배 개처 안동건 씨의 묘. 당시 이 일대의 명당 중에
명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중국에서 직관을 보던 사람이 아마 조선으로 몸을 피해서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이 왕림마을의 청풍김 씨의 집안에 아마 이렇게 기거를 하게 됐던 모양인데, 갈 곳 없던 중국의 풍수지리학자를 걷어 밥을 먹이고 쉴 곳을 마련해준 청풍김 씨 집안. 그는 신세를 갚고자 위독했던 임백의처 안동권 씨의 묘자리를 봐주겠노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묘자리에는 초가집이 있었고 하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묘자리를 제안하고 돌아간 그날 밤, 무슨 영문인지 초가집은 불에 타버렸다는데요. 김인백과 풍수지리가는 불에 탄 집터를 다시 찾아 땅을 팔아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그곳은 김인백의 처 안동권 씨의 묘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묘를 쓰고 나서 그 후손들이 100년 후에 1700년서부터 1800년 사이에 6명의 정승을 내게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조선의 명당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쓴 뒤 6명의 정승을 배출했다는 청풍김 씨 가문. 둘레길을 걸으며 명당의 기운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 속에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의왕. 천천히 오래된 길을 걸으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유구한 역사가 숨어 있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뜨거운 의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의왕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도 계속 깊어져 가고 있죠. 저도 오늘 이곳에서 이 길 위에서 제 흔적과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이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오늘 제가 걸었던 길들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며 지나왔던 이 길. 도시의 겉모습은 점차 변해가지만 구석구석 둘레길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깊어만 갑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오늘, 의왕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